아드리안을 찾아온 변호사 버지니안. 그녀는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아드리안의 변호를 맡기 위해 이곳을 찾았습니다. 아드리안은 아시아 시장 개척까지 성공한 수완 좋은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연루되며 큰 위기를 맞게 된 거죠. 그런데 뭔가를 계속 숨기려는 모습의 아드리안. 그런 그를 보고 버지니아는 180분 안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야 변호를 맡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는 과거의 한 사건으로 빠져듭니다. 로라와의 불륜 사실을 빌미로 협박을 당해 먼 곳의 호텔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건으로 말이죠. 하지만 그건 범인의 함정이었고 이를 알아챈 로라와 아드리안은 이곳을 벗어나려 합니다. 바로 그때 정신을 차린 아드리안은 욕실에 쓰러져 있는 로라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소리를 듣고 온 경찰에게 체포된 것이었죠. 그런 그가 범인으로 몰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도 손잡이를 빼놓은 상황에서 로라를 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드리안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건 이게 전부라고 털어놓은 아드리안에게 버지니아는 신문 하나를 던져주는데 Se ha preguntado qué pasaría si el testigo de la fiscalía tiene que ver con esto. 그는 다시 과거 속으로 들어갑니다. 로라와 미래를 즐기고 집으로 향하던 아드리안은 건너편에서 오는 차량과 사고를 내게 됩니다. 다행히 큰 부상을 피한 이들 두 사람. 하지만 상대 운전자는 문제를 인지한 아드리안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Adrián, que si llamas a la policía estamos perdidos. 로라의 설득대로 이곳을 벗어나기로 한 아드리안. 그런데 차가 고장났는지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급한 대로 그는 사고가 난 차량 트렁크에 시체를 숨기고 그 처리를 맡습니다. 잠시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그는 결국 차를 호숫바닥으로 밀어넣게 되죠. 한편 고장난 차량을 맡은 로라에게 한 남자가 다가옵니다. 정비소를 한다며 자신의 집에서 수리를 권하는 남자 토마스. Si quiere puedo remolcarla y llevarla hasta mi casa y se lo arreglo ahí. 조금 꺼림칙하긴 했지만 다른 수단이 없어 토마스와 함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녀와 달리 로라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토마스와 엘비라 부부. 그런데 엘비라가 건네준 사진에 있던 건 방금 사고를 내고 처리해버린 다니엘의 모습. 다니엘의 늦은 귀가를 걱정하던 엘비라는 그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게 되고 이는 로라의 손에서 울리게 됩니다. 급한 대로 소파에 숨겨 위기를 넘겼지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토마스. 혹시라도 책 잡힐 위험이 있었기에 아드리안은 사고 차량을 바로 폐차시킵니다. 그리고 도난 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혐의점을 지워낸 아드리안. 하지만 다니엘의 실종 사고가 TV 뉴스에도 오르내리며 그는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심지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그의 회사로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로라의 몽타주를 보여주며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 경찰. 하지만 그는 펠릭스를 이용해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어내죠. 로라도 이 사고를 덮기 위해 노력합니다. 은행원이던 다니엘이 횡령을 했고 이게 들통나 도주 중이라는 것처럼 사건을 꾸몄던 것. 한편 올해의 기업인 상을 받게 된 아드리안은 행사장에서 토마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로라와 아드리안을 의심하고 있었고 사실대로 경찰에 가서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당연히 증거를 모두 없앤 아드리안은 침묵했고 토마스는 경비원에게 끌려 나가게 되죠. 그러자 버지니아는 토마스의 범행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원한을 품고 로라와 아드리안에게 복수를 했다는 것이죠. ¿Sospecha que Tomás Garrido era quien estaba en la habitación? ¿Usted no?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드리안의 완전 범죄는 성립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작품은 스페인의 스릴러 영화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400만 유로라는 적은 예산으로 제작된 작품이기도 하죠. 실제로 영화는 큰 화면 전환 없이 진행됩니다. 아드리안과 버지니아가 등장하는 호텔, 차량 사고가 났던 산속 길가, 그리고 로라가 살해당했던 호텔, 이 세 곳 이외에는 아주 한정적인 장면만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영화는 저예산 영화의 맛을 아주 잘 살리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폭발 장면, 핸드헬드 기법을 이용한 추격신 등은 배제한 채 이야기의 흐름만으로도 충분한 긴장감을 만들어내면서 말이죠. 먼저 이 작품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을 아주 밀도 높게 다루고 있습니다. 내연 여인 로라를 살해했다고 누명을 쓰게 된 아드리안은 버지니아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그 혐의를 벗고자 하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버지니아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숨겼던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며 영화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엔 당연히 로라가 집중 비난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은폐한 것도 모자라 다니엘에게 횡령 혐의까지 뒤집어 씌웠으니 말이죠. 그 다음에 비난을 받게 되는 건 아드리안입니다. 사람을 죽인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행사에 참여하는가 하면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도 뻔뻔스럽게 거짓으로 둘러댔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비난의 화살은 유족인 토마스를 향합니다. 아들의 죽음에 앙심을 품고 직접적인 복수를 위해 아드리안에게 접근했기 때문이죠. 복수를 위해 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차례차례 완수해 나가는 토마스 역시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바뀔 때마다 관객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누가 진짜 나쁜 사람이고 누가 진짜 선의의 피해자인지 영화는 아주 모호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한정된 장소 속에서도 이러한 연출은 독특한 긴장감을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 장면이 나오기까지 긴장을 놓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작품에서 가장 궁금한 건 다니엘 사망사고의 진짜 내막일 겁니다. 그는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고 이를 덮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얽혀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사고보다 더 강렬했던 건 다니엘의 부모였던 토마스와 엘비라의 집념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습니다. 경찰은 실종이라고 했지만 이미 죽었을 거란 정황이 드러나고 심지어 횡령까지 벌인 비도덕한 인물이라는 비난마저 받게 됩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졸지의 대역 죄인으로 몰리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죽음 혹은 실종에 대해 끊임없이 파고들 뿐이었죠. 사건을 숨기려는 자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당당히 진실과 맞섰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롱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로라를 살해한 용의자로 몰리기도 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이들은 사건과 마주하며 진실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건 아드리안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강했던 건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를 이끌어가는 거대한 줄기가 되며 마지막 엔딩에 당위성을 채워주는 하나의 단서로서 작용했습니다. 스페인 스릴러라는 장르는 이제 국내에서도 꽤 인기 있는 장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소한 언어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독특한 긴장감과 스토리라인은 기존에 자리 잡은 장르들과 분명한 차이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이 작품도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면 효과는 없지만 매력적인 스토리를 통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줄 알았지만 어떤 사건을 숨기고 있던 남자 아드리안, 그리고 그의 거짓과 위선을 간파하고 이를 밝혀내기 위해 분투하는 변호사 버지니아의 머리 싸움을 그려낸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였습니다.